단도 나오기로 돼 있는데요. 네. 어제 그 리허설 장면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정호 씨 안무로 얘들아 나오느라 달 따라가자라는 것이 있는데 참 진짜 달을 바라보면서 하게 되니까 기아 캐피타 디오 HC 국내 최초 16밸브의 초강력 파워. 더욱 다양해진 캐피탈로 중형 세단의 자부심을 느껴보십시오. 캐피타. 저입니다. 지금 우리 집사람이 두통이 심해서 이거야. 두통이라면 맞다. 개보린 두통 치통 생이통에 개보린 자주 좀 놀러 와주세요. 깨버린 참 좋습니다. 삼진제약. 자, 아이 좀 살살 좀 뭐. 엄살은 비누나 줘요. 알뜰랑 오래 쓰는 순한 비누 알뜰랑이라고요. 알뜰랑. 개운하다. 당신도 인 럭키 알뜰랑. 비누. 뜨거운 커피를 마시듯 천천히 살아온 날들이 아름답다. 맥식.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맥식. 유산균이 살아있는 영양제 메디락 비타. 깊은 사랑. 비타민과 미네랄도 들어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배탈 걱정도 없어야죠. 메디락 비타. 큰애도 잘 먹어요. 여름에는 마이의 방식의 소프트 와이어가 좋습니다. 이 작은 와이어가 브라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쌍두루 소프트 와이어는 리비안에만 향급합니다. 계셔? 요즘 위궤양이 심하신가 봐요. 아자, 그렇지. 잔탁. 좋았어요. 요 잔탁 때문에 내 의궤양이 좋아졌어요. 그게 다 제덕입니다. 위궤양엔 잔탁. 한국 그락서. 사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제3세대 승용차 엑셀 현대자동차. 왜 회스탈은 좋은 소화제인가? 바로 소화력 때문이죠. 육식, 채식 다 잘 소화시키죠. 회스탈 잘 듣습니다. 그래서 소화제는 회스탈이죠. 한독 약품. 이젠 아침 식사가 다릅니다. 일어나요 켈로그 콘프레이크. 바삭바삭 맛있고 영양이 가득한 켈로그 콘프레이크. 오늘의 아침 식사 켈로그 콘프레이크. 지구촌의 아침 BYC. 굿모닝 BYC. 지구촌의 패션 네임. 난 새벽에도 일을 나가지. 이 방엔 냄새도 연기도 없구만. 아이고 귀여운 것들. 우하하하하. 이게 뭐야? 대웅 매트킬라. 13시간 살충 효과 대웅 롱 매트킬라. 이 집엔 방마다 대웅 매트킬라였다. 특수 반도체를 사용한 대웅 매트킬라. 제 친구들도 요즘은 청하를 좋아합니다. 차고 깨끗하고 부드럽게 넘어가고. 우리 고유의 술이고 우린 차고 깨끗한 청하죠. 차고 깨끗한 청하. 테라메드는 독일에서 왔습니다. AHP 성분으로 지석을 막아줍니다. 테라메드는 스케링에 더 좋습니다. 지석 억제.
보강 테라메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춘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참으로 급변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한 번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얼마 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라는 조치로 우리 석탄산업에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사양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시연하고 있었고,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이제 페르시아만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이 석탄 산업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국제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또한 이 시간에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한 사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석탄 산업은 우리가 가장 경제 발전에 어려웠던 시기인 지난 6, 70년대에 한국 경제에 전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오늘날 80년대, 90년대에 세계가 경이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북 고한 또는 이 여타의 탄광 광산업 지역이 오늘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국민 경제에서 그 위치가 위축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 지역 주민 스스로가 이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주민의식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삼척 MBC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러 이런 대표분들을 모셔놓고 이 능동적인 석탄 산업의 장래를 대처하는 그런 자리로 이 광장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시지 않았다 하시더라도 많은 참석을 통해서 같이 진단하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편으로 현재 고한업 번영회의 손두익 부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사북업 번영회 최진석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이 고한 번영회 부회장님이시면서 고한체육회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박윤희 사무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제 왼편으로 동원탄자 노동조합의 방필수 위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정선군 한약협회장님도 하시고 또 전 고한업 번영회 이종두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능동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이 시간에 동참을 호소하면서 먼저 우리가 석탄 산업 합리화 조치, 여기에 따른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포괄적이겠습니다마는 이걸 좀 최 회장님이 말씀을 좀 간추려서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75년도인가요? 사북읍으로 분리되기 전에 한읍이었는데 그 두 군데에서 감소된 인원이 14,181명. 예. 현재 인원이 이렇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 석탄 생산량 감소 현황은 사북고안이 88년도에 510만 톤에서 작년 말 현재 1년 기간입니다. 440만 톤으로 감량은 70만 톤이 됐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이 영향은 갑자기 한 지역에서 15,000에 가까운 인구가 단시일에 합리화 사업으로 감소가 되다 보니까 지역 경제 침체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가 전혀 전무하다시피 안 되고 있고, 따라서 신개축 건물이 씨가지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정말 인구가 감소한다는 말은 살기가 전에보다 못하다. 또 석탄 산업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고용이 자꾸 감소된다.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와 곁들여서
반드시 우리가 노사분규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만은 방 위원장님이 우리 고안사북의 노사분규의 특수성이라 할까요? 다른 산업의 노사분규하고 특별히 다른 점과 현황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 그 광산의 임금이 도급자입니다. 쉽게 해서 그 일본 시대 때 그 잔재 일본 사람들이 그 식민지 국민을 착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착취하기 위한 고용제도인 일하는 대로 준다는 그러한 도급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과거 70년대만 해도 광산 근로자들의 임금이 우리나라 그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에 굉장히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바닥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사분규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구인난입니다. 지금 전혀 사람이 광산을 찾지 않는 그게 어떻게 보면 광산 부경계 하나 더 부채질을 하는 경우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 노사관계를 하면서 물론 6.29 선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 민주화의 선언인데 사실 노사 문제나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참 민주화가 좀 일선에 있는 경험에 비추어서 굉장히 요원하다. 한마디로 정부 당국이나 행정 당국이 너무 가진 자, 쉽게 해서 사용자에 치우쳐서 어떤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제가 들은 바로서는 경영자 측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더 내놓을 것이 없다. 이 석탄 산업의 현실을 한번 봐달라. 우리가 기업은 이윤이 문제인데 이윤은 고사하고 손실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해내느냐 이런 문제를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래 되면 이제 그 중간 역할로 이제 정부하고의 3자 관계가 됩니다만은 우리 이 문제를 좀 더 얘기를. 예, 그래서 그것도 현실적으로 봐서는 물론 집안 살림이 다 틀리듯 광산에 따라서 경영 실태가 다 틀립니다. 진짜로 어려운 광산도 있고 또 그중에는 우리나라 광산 재벌들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분들이 다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의 투자는 거의 없다. 그래서 사실 전에 정부 융자다, 정부 보조다 많은 투자를 해줬습니다만은 요즘 어려울 때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어떤 과거의 어떤 자기 몫으로 챙긴 사용자가 챙긴 몫을 재투자하는 어떤 그런 기업의 윤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이게 근로자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이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초기에 우리처럼 이 에너지 자원으로 이 석탄을 많이 사용을 했을 때에 그들이 경제 위기에 도달했을 때 경영자들이 솔선해서 그 위기를 타개하는 돌파구를 그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소위 말해서 기업인을 젠틀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젠틀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업인을 우러러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서도 우리가 그걸 그러면은 이 노사분규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박 국장님께서 더 말씀. 지금 우리나라 석탄가가 통제 가격입니다. 제일 첫째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 시장 경제 자체에서 석탄성의 상품이 다른 차업장과 경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과거에 그러니까 10년, 20년 전에 호황 당시의 기업주들의 사고와 오늘날 기업주들의 사고를 어떤 성토하는 조합 지도자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측면보다도 현실을 직시할 때 통제 가격이다. 그리고 상품 자체가 타 상품과 연료,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상품이 경쟁에 낙후되어 있다 하는 문제를 경영자의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인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럼 지역 주민에서는 무엇을 원하느냐? 쌍방간에 현실을 좀 직시하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날 경영이 어려우면 근로자 측도 인정을 하고 또 근로자들의 생활이 이제 박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에 강산 근로자가 상위 랭킹에 속하던 고소득 업종이 됐는데 지금 하급 업종에 속했다는 문제를
경영 문제를 떠나가지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좀 배려하고 서로 대화의 차원에서 그 원만하게 풀어가기를 지역 주민들은 참 강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손 부회장님께서 이 그 지역의 의료 시설이라든지 교육 수준의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정주 의식의 문제라든지 고장을 사랑하는 그런 문제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이제 말씀드린 교육의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고안 사북에 있는 참 학교의 위치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오지입니다. 똑같은 대학을 나와서 선생님을 하는데 하필이면 고안고등학교, 고안중학교에서 선생질하는 사람 고단한 게 많습니다. 깨끗한 이복 한 번 입고 나와서 애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커먼 먼지덩어리 사니까 부득불 와이셔츠를 빨아입어도 자주 빨아입어야 될 것이고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가정이 아버지는 굴 속에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수준이 별로 높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의 대접을 제대로 할 줄도 모르거니와 내 자신의 생활이 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치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형편일 때 제가 아는 선생님이라도 굳이 이런 어려운 데에 와서 교육자라는 사명감 때문에 묶여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선생님이 몇 분인가 하는 것도 나도 안시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형편을 봐서 제가 보건대는 과연 알뜰하게 보살피는 정의 있는 훌륭한 선생님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문제도 내가 당하고 있는 내 입장을 너무나 정확히 알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고장에 와가지고 훌륭한 선생님이 오시리라는 기대도 별로 해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자연히 이 교육은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지고 요즘은 솔직히 하니까 교육이 경합이 아니라 완전 사경합, 죽는 시합을 하는 듯한 애들이 학구열이 없이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체제예요. 저희는 이 고안 사북을 볼 때 말이죠. 이 아주 절망적인 것보다는 희망적인 상황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이웃 이 삼척 MBC에서 노력했습니다만은 일본 유바라시 같은 데는 정부의 힘이라기보다는 주민 자체의 힘으로 그 지역 기후에 맞는 스키장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 불황을 타개했고 또 우리가 고안 사북의 이 석탄이 지금 합리화 조처라고 하지만은 이제 보십시오. 페르샤만 사태라든지 이런 것 직면했을 때는 우리 에너지 국내 유일한 수단이 석탄 산업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조정을 해 나가느냐, 개척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고안 사북의 장래가 달라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정주의식 말이죠. 주민들이 여기에 내가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우리 그 방 위원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정주의식이랄까 저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살았습니다만은 지금 그 참 애향을 고향 그 어떤 그 의식을 가질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여건이 하나도 그 정부치를 거기서 태어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답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서울이나 원주를 갔다가 역을만 지나 들어가면은 아이쿠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어떤 생활의 여건이 살아가는 내 일터라는 여건 외에는 참 자랑할 만한 또 몸 붙이고 마음 붙이고 살 만한 여건들이 거의 없는 곳이 광산 촌인 고안 사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가 이제 저와 똑같은 광산 노동자는 돈을 벌면은 가야 되겠다는 마음, 또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여건만 마련되면은 떠나겠다는 마음, 거의 다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향토의 문제가 나온다면 제가 81년도 고안 사북이 분업이 되기 전에 사북청년회에서 회장을 하면서 은민이 날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설한 원인은 내 고향 갖기 운동이다. 굳이 우리가 고향을 떠나왔다 하더라도 내 부모의 노구를 모셨고 내 젊음을 바쳤고 내 자녀의 유년 시대를 보냈다면 이것이 고향이 아니냐. 그래서 그 대시민 한마당의 잔치를 벌리면서 초중고등학생들로 하여금 사생 내지 100일장을 개최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느 한 자녀가 쓴 글을 심사를 하면서 봤을 때 저는 아버지가 싫어요. 저는 강부가 싫어요. 바로
다른 아이들의 직업과 아버지의 직업을 비교해가면서 아침부터 저렇게 시커멓게 나가서 시커멓게 돌아오셔야 되는 아버지, 강부가 싫고 아버지가 싫다 하고 비명을 지르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측면에서는 물론 강산 근로자 60년도 초창기 100만 불 우리가 수출고를 달성할 때는 1차 산업이 강업 부분이 3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요 교육 문제하고 지역의 그 애양심 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진짜 어떠한 문제보다도 이거는 기업주나 정책의 배려보다도 진짜 우리 스스로가 발벗고 나서서 좀 나은 학교 그 교육 시해, 교육 환경 풍토와 또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여기다 내 뼈를 묻을 것이다 하는 정착관념 같은 것이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가 지금이다. 그게 이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민들로부터 당연히 그렇게 하자라고 자꾸 주장을 한다라기보다 환경 조성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되자면은 우리 석탄 산업이 합리화되는 과정에서 이 대체 산업이 주민들 스스로 어떻게 우리 회장님 주민들 스스로 어떻게 그런 문제를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화력발전소 유치입니다. 예. 이것이 정선군민의 이름으로 정선군에서 최적합지 6군데를 선정해서 관계부처에 시방 유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북에서 한 4km 내려가면 증산이라는 곳에 그 관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역시 또 까꿀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공단지라는 게 참 거기 들어오는 것도 막 기업도 장사합니다. 뭐 슈퍼도 장사하고 남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 입주하기 위한 아주 조건이 뭐 우선 지역적인 조건도 나쁩니다만은 아직도 그 사북읍을 벗어나려면은 막 15km가 넘는 거리를 비포장으로 가야 됩니다. 막 그렇다면은 요전에 제가 경기도 그 구리시에 있는 수출 아동용품만 그 어린이 옷 만드는 회사가 사북에 유휴 그 노동력이 있으니까 한번 와봐야 되겠다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을 가는 길에 한번 그 회사에 들렸습니다만 그건 역시 이제 전부 다 컨테이너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육로가 우선 엉망입니다. 그래서 원가 상승면 이런 등등으로 봐서 아직 그 관공단지가 조성될 주의 여건이 조성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에 이 정부 차원의 지원 문제 말이죠.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석탄 합리화 조철에 따르는 그 특별 조치를 취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이 면세 대상이 되게 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정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어떻게 정부가 해주면 되겠느냐 하는 물음이 정부 쪽에 있어요. 정부가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됩니까? 라는데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안이나 연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충분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종도 회장님이 또 그 한약재 이런 점에서 혹시 그 아마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가진 거라든지 이런 걸 곁들여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방 위원장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군지대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비포장도로를 가지고 있는 우작이 정선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공단지라고 만들고 있는 거기에 오는 비포장도로 그거를 통해서 시장과 연계시켜서 수송비가 가중된다든지 또한 그 지역에서 날 수 있는 원료가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은 아주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할 수 있다면 말이죠. 거기에 이제 노동직약 사업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그러고서 또 그러면 아주 그것은 저임금을 전제로 해야만 기업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산 근로자의 가족들 중에 그야말로 여가 선용이라는 차원에서 거기 가서 일해가지고서 싼 임금이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 소득과 연계시킨다고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별로 아주 밝은 전망은 없습니다. 이제 대충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
그 외 얘기 나온 것 외에 이 지역의 이 수건 사업을 말씀을 하시고 예, 예. 그거를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내겠습니다. 예. 고안 사북의 수건 사업은 첫 번째로 국도 38번 예, 도로 문제. 예, 예. 도로 문제인데 마차 문곡간 속칭 그 마차자라고 합니다. 82년도에 완공된다고 회답을 받았고 금년에 확정된 금액이 7km 49억 중에서 2.5km 13억. 예. 이것이 금년 공사고 나머지 공사는 9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우리 지역 박우병 국회의원이 주민들의 소리도 듣고 또 중앙에서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든 1년을 줄여서 예. 내년도에는 꼭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예. 수고를 할 겁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지만 89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도로 현황을 보면은 전국이 86.3% 국도, 강원도가 65.7, 정선군이 52.3, 지방도 포장률은 전국이 56.8, 예. 강원도가 51.3, 정선군이 48.6. 이 얘기는 왜 하느냐면요. 전국에서 강원도가 26%가 국도 포장이 미달하고 강원도에서 정선군이 16%가 또 미달한다. 이겁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전국에서 강원도가 발달이 뒤떨어지고 전국에서 최고 낙후되고 고립되고 소외당한 지역이 정선군이다 이겁니다. 예, 지역 경제 문제를 얘기할 때는 그래서 늘 이 도로 문제를 얘기합니다만은 도로 외에 또 다른 수건 사업이 있습니까? 도로 외에는 현재 주민들이 확실히 모르고 있는 거 한 가지, 세 가지만 짧게 말하겠습니다. 사북 우회도로가 우회도로는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만. 예, 빨리 우회도로가 35억 3,200만 원의 공사비로 90년 18억 8천, 91년 15억 9,800만 원으로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6월 27일 날 공사가 중지돼 가지고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고 오랫동안 또 소음 공해라든가 교통난 해소에 큰 기대를 하다가니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처에 각 그 단체에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8월 6일자로 다시 재착공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 관계로 말이죠. 사북에요. 예. 사북 고안 지역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데 현재 그 광산에서 항에서 시달리고 밖에 나와서 워낙 면적이 좁은 골짜기라 밖에 나와서도 참 쉴 틈이 없는 고안 사북인데 고안 사북 전체 주민들이 고안의 사북에 똑같이 그 소공원 시설을 시방 요구하고 있고 또 소공원 내든 아니면 별도로든 담은 철봉 하나라도 있는 짧은 시간에 가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체육공원시설 이걸 하고 있고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사북에 국한된 겁니다만은 사북 시내 사북 사례인데 분뇨 처리장이 아파트 그 사북에서 제일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분뇨 처리장이 있어가지고 요 분뇨 처리장을 딴 곳으로 이주해달라 이런 건입니다. 예, 최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아주 고안 사북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고안 사북 지역이 살 수 있는 살만한 지역으로 다시 말하면 살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상당한 정도의 논의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역을 대표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박사무 국장님부터 결론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 할 얘기를 시간 관계상 못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저희 고안사북 지역의 강공단지의 조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의 삶의 터전이요. 저희들이 생애 어떤 기로에 있다 해도 가한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중차대하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다른 지역의 강공단지나 농공단지는 부업이지만 만약에 지역의 동원탄자, 삼척탄자가 어떤 경영의 문제가 왔을 때 이 지역의 다시 30년 전에 35세대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나는 행정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는 키스트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정부 단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고한 사북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용수 내지 인력관계, 수급관계를 완전히 절충해가지고 어떠한 사업장이 왔을 때는 어떠한 이윤을 낼 수 있다는 그야말로 장사꾼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기업가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시해 줄 것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손 부회장님이 또 말씀해 주시죠. 정확한 수치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아까 토론 벽두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안사북이 경기가 좋을 때는 개도 1,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아마 우리 고안사북이 광산촌이 가장 호황을 이루었던 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바로 지난번에 있었던 유류 파동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에 있는 고안 사북에 있는 광업소나 광산은 제가 보건대 이익을 낼 만한 광산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없는 광주가 근로자 노임을 올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한국이 어려운 사정에 에너지 파동이 왔기 때문에 국가가 아주 책임지고 크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안사업은 그때 호황을 이루었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요번에 중농 사태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기름값이 오른다고 겁을 주면서도 광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전 신문을 안만 닦고 봐도 광산이 좀 좋아지려나 생각해도 한마디 들은 바 없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때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뒷바라지가 있으면 이 광산촌도 살고 오늘의 이 모든 어려운 일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그것은 아까 얘기하신 광공업 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게 다 포괄된다고 봅니다. 그 이 회장님께서는 그 결론으로 한마디 어떻게 하면은 정부가 좋은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광산지대 지금 한국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 갈등, 그러고 그다음에 인력난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1970년대 후반까지 정부에서 시행해오던 석탄 생산 장려금, 그 당시 돈당 3,000원까지 지불했습니다만은 지원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부활해달라. 그거를 통해서 현재 노사 갈등의 가장 요인 중에 노임인데, 노임이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 노임을 지불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데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노임이 아까 황 위원장이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까지는 광산 근로자 노임이 여타 업종의 노임과 비쌌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극복함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생산자녀금을 지불해달라. 그걸로 해서 노임을 인상해줬을 때 노사 갈등이 해소되고 동시에 현재 광산지에서 안고 있는 인력난, 이것이 해결되고 극복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는 민주화라든지 6.29 선언 이후에 동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북관의 어떤 위기 의식을 타개하자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가 바로 옳은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고안의 이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그런 정부의 획기적인 어떤 지원 아래서 우선 우리 광산 근로자가 내 일터로 생각하고 떠나지 않고 또 내 일터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북관이 된다면은 우리가 바라는 그 소기의 목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산업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나 사가 양부 속에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자면은 노동 노사관계의 민주화가 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일선에 있으면서 제일 장애 요인으로 생각하는 게 정부
내지는 행정당국의 간섭입니다. 금년에 저희들 그 광산 임금 인상만 하더라도 집안 사정에 따라 틀리듯 더 낮게 올려줄 수 있는 여건도 있는 광산이 있고 또 그보다 못한 광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한 자리 숫자를 유지해라. 어떤 그 관제 어떤 기업이 되다 보니까 올려주고 싶어도 정부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걸 어기다가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불합리한 어떤 그것도 기업은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그 주관성 있고 객관성 있는 노동 행정을 펴줘야 산업 평화는 온다. 그 실례로 광산 근로자가 지금 금년에 그 근로기준법 43조가 폐지가 돼서 유해 이염 작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참 하늘을 두 개 쓰고 지하 수천 미터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제외됐다는 얘기는 그 돈 있는 몇 사람의 로비로 5만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들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단축이 되는데 엊그제 신문에 보면 한글날은 선생만 놀아라, 학생만 놀아라, 국군의 날은 국군만 놀아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또 기존 있던 공휴는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그 갈팡질팡하는 노동행정에 저희들 노동운동의 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은 굉장히 그 고충을 많이 겪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6.29 선언 정신을 그 왜곡시키지 말고 우리가 진정한 노사관계라면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겠다. 노동조합은 어떤 회사에 무슨 과다 예를 들자면 삼척 MBC 노동조합은 편성국 옆에 있는 어떤 그 조그마한 관할 기회 정도 된다는 생각을 기업주가 가짐으로써 산업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담아서 이제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입니다. 이 시대의 정부는 이제 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29 선언 민주화 시대를 걸어가면서 간섭을 말아달라. 아주 중요한 얘기로 우리가 이 시간에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것은 틀림이 없고 이 기회에 우리가 정부의 이 지역의 간절한 소망을 한 목소리로 담아서 정부가 예를 들면은 정선군이라고 하는 그 군정에 5만의 인구를 수용하고 특별한 특수성이 있는 이 지역을 군정에 포괄시켜서 행정을 하고 있다 하는 이것들도 하나 큰 문제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특별한 대책 지역으로 만들어서 시와 같은 시로 성격이 안 되면은 시와 같은 정도로의 권한을 가진 그런 특별한 행정관을 파견을 해서 노사문교를 해결하고 복지 대책을 해결하는 이런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촉구를 하면서 그러나 이것과 못지않게 우리 주민들도 정주의식을 중심으로 한 또 유유 노동력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기업의 유치 활동을 노력을 기울이고 그렇게 한다면 아주 좋은 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옛날에 금은 황금의 도시라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정말로 이제 우리 한국 경제 다음 세대는 이제 첨단 산업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안 사북 지역에도 전에는 금은 황금의 도시였지만 이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그래서 석탄 산업이라 하더라도 분진을 없애고 또 여러 가지 첨단 기계를 많이 활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근로 이역이 돋우어질 수 있는 그런 석탄 산업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서 명랑한 그런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마는 고안 사북이 가지고 있는 이 특수성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시대의 한국 경제가 정말로
살기 좋은 복지국가로 진입했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국민의 지혜를 모으고 전 도민의 지혜를 모으고 또 우리 영동 지역 또 강원 중부 지역의 지혜를 모아서 이 지역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그런 기회를 삼척 MBC가 마련해 준 데 대해서 이 지역민으로서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장시간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